전방 십자인대 파열됐다는데 인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냥. 없었어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그냥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저만 믿고 저한테 인대 재건술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요즘 건강튜브 스튜디오에 자주 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꽁트도 하고 몸도 안 좋은데 의학 정보도 얻고 오늘 제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건티를 이끌어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미래병원에서 슬관절 및 하지관절과 스포츠 손상 담당하고 있는 김상효입니다. 야, 동안이세요. 몇 살인지도 모르지만 동안이에요. 감사합니다. 야, 지금 바로 그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 36살입니다. 아, 진짜 동안이시네. 저는 35 중간 정도로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티를 할 때 항상 치과 의사분들하고 방송을 했는데 제가 또 이도 안 좋지만 무릎도 안 좋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정보를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조사를 좀 하거든요. 네. 근데 과장님 취미 생활이 좀 특이하시네요. 제가 건튜 첫 출연하기 전에 유튜브 했던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네. 역도랑 네. 크로스핏을. 크로스핏은 내가 좀 알겠는데 역도를 왜 해요? 제가 이제 크로스핏과 역도를 둘 다 네. 좋아하고 주로 역도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 제 몸무게보다 1.5배 정도 되는 무게를 머리 위로 한 번에 든다는 그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재밌나요? 굉장히 매우 재밌어요. 나도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저도 그 집에서 이걸 들어요. 네. 아시죠? 그 핑크색 네네. 1kg짜리. 그렇죠. 네. 저도 한번 3kg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주 열정적인 사나이가 왔습니다. 오늘도 기대됩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건튜의 뉴 콘텐츠가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 챙기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코너 둘, 셋! 밥프레이! 밥프레이! 저 이게 사전에 논의가 안 됐나봐요. 그래도 잽싸게 따라오시네. 네. 제가 둘, 셋! 밥프레이! 이렇게 한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밥프레이! 이런 거 하고 나면 조금 그 현타가 예. 좀 오는 잠깐 동안 3초간 다음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끝냈거나 외래가 마쳤을 때 매우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좀 달달한 것도 당기고 그 외에 또 매콤한 것도 당기는 날이 있는데 야, 맵달? 그게 네. 동시에 되나요? 저희 병원 뒤쪽에 이제 저희가 원동반점이라고 중국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지만 또 네. 독특한 그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종종 찾아가는 곳입니다. 야, 이거 좋은 전략이에요. 원동반점에 가고 싶어서 미래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좋은 야. 생각이죠. 탕수육을 꼭 같이 곁들여 먹고 있습니다. 탕수육은 이렇게 부어 먹습니까? 찍어 먹습니까? 저 사실 찍어 먹는 걸 좋아했는데 최근에 사람 또 실망이네. 구워 먹기도 해서 반반 먹고 있습니다. 반반. 대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거 안 물어보고 부으면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우리 얘기하려고 모인 건 아니죠? 네. 날씨도 시원하고 활동하기에 딱 좋은 날씨 같아요. 레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쳐서 오시는 분들 참 많죠. 2, 3년 전에 코로나가 굉장히 활발하면서 그때는 레저 활동이 많이 줄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기도 하고 20대, 30대 여러 환자분들께서 레저 활동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특히 무릎 손상, 그 중에서도 십자인대 손상에 당하셔가지고 외래를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요 십자인대로 그 다친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축구하다가 농구하다가 네네. 뭐 수술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다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가 최근 가장 흔한 것 같고요. 축구 외에도 겨울 같은 경우는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시다가 다쳐서 많이 외래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약간 동적인 스포츠를 하면 많이 다치네요. 네네. 그걸 계속 지켜보니까 역도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도는 축구를 하려니까 그 생각나고 농구를 하려니까 맞아. 역도. 십자인대가 그 말 그대로 십자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십자인대겠죠? 예, 맞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보통 두 개, 전방 십자인대와 네. 후방 십자인대를 나누게 되고요. 전방 십자인대는 두 가지 번들이라고 하죠. 큰 파이버가 두 개가 섬유다발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보통 무릎을 폈을 때는 전방 십자인대가 주로 작용하게 되고요.
무릎을 구부리면은 후방 십자인대가 좀 타이트하게 돼서 무릎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손상이 되면은 이 기능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십자인대가 전방과 후방이 나눠져 있고 두 개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가 다쳤다고 해서 후방 십자인대 하나로 지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일상에서 만나는 부상, 운동하다가 다치는 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겠네요. 지금 제일 흔한 무릎의 인대 손상이 전방 십자인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집이 전통적으로 병원을 잘 안 가요. 파스를 바른다거나, 네, 바세린, 안티프라민, 빨간 약, 네, 아,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 전방 십자인대를 조금 괜찮다고 방치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방 십자인대가 앞으로 전방 불안정성도 담당하지만 회전 불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남아있는 연골을 계속 손상을 입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외상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견딜만 한데 컨디션 안 좋은 날 이러다가 한 번에 훅 오겠네. 맞습니다. 네. 와, 진짜 이거 병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일어날 때 뚝 이런 건 괜찮나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소리 나는 것 자체는 네. 문제가 안 되고 아프시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소리는 아무리 네네. 나도. 저도 네. 소리 잘 나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절할 때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웃음 참느라 너무 힘들대요. 왜? 이 웃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제가 절을 할 때 제가 절을 하면 우두둑 딱딱 이러면서 따닥 이러면은 이제 다들 이렇게 되는 거죠. 관절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할 수 있죠? 먼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될 때 큰 파열음을 듣게 됩니다. 뚝 하면서 무릎에서 인대가 끊어진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순간적으로 피가 나기 때문에 혈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이 많이 붓게 되죠. 그 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환자분들께서 이제 외래를 방문하게 되시고 저희가 아주 그런 급성 상황에서 MRI를 찍게 되면 네. 저희가 볼 수 있는 소견이 있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보시면 하얀 부분은 물과 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피가 나면서 무릎 안에 피가 고이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면서 무릎이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또 무릎이 이게 뒤틀리면서 앞뒤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하얀 뼈에 멍이 들어있는 것처럼 뼈가 무너져 내린 게 보일 겁니다. 아이고. 저런 뼈랑 뼈끼리 부딪히는 병변도 발생하게 되고요. 대부분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은 끊어진 위치가 위에 있는 대퇴 그리고 경골이 있지만 제일 많이 끊어지는 범위 저렇게 중간에서 많이 끊어지게 됩니다. 인대가 십자인대가 중간에서 파열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야, 사실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네, 크게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를 나눌 수 있겠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이미 관절염이 온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을 경우, 완전 파열인 경우는 수술적 치료, 특히 재건수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다가 다치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 또 명절에 화목하려고 만났다가 많이 싸우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네. 비결 좀 알려주세요. 운동을 하지만 다치지 않는 방법. 최근에 발표된 미국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로는 한 가지 우리가 흔히 하는 웜업이라고 하죠. 스트레칭 이런 한 가지만으로는 이 예방을 할 수 없다. 못해도 세 가지 이상의 스트레칭이나 그 외 근력 운동 또 저희가 말하는 유연성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저희가 이제 구성 요소로서는 근력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플라이오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매트릭스?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그런 예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질리티라고 하죠. 민첩성 훈련. 그리고 네 번째 스트레칭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밸런스 훈련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옆에서 피드백을 해주면서 주에 2, 3회 정도 저는 보통 제가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한다면은 예방률도 떨어지고 운동을 하는 퍼포먼스까지 올라가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돼 있습니다. 야,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고 다음에 한번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 쫄바지를 입고 우리가 같이 같이 백만뷰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피를 보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일 아닌가요? 이게 익숙해지는 것 중에 하나고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피를 막 콸콸 나오진 않아요. 이게
저희가 피가 안 나게 대부분 아. 지혈대를 하고 하니까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 이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근데 막상 내일이 돼서 수술한다 그러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인대를 어떻게 재건하죠?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아. 관절경 사진입니다. 수술방에서 직접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내시경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게 십자인대가 파열된 모습입니다. 급성기이기 때문에 십자인대 다발이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직후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새로운 인대가 뼈 터널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인대가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수술 후 제가 CT를 보통 찍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왼쪽에 앞에서 보는 이 사진 보면 이제 나사가 들어가 있는데 네. 오른쪽에서 저기 뒤에 보면 동그란 구멍이 보일 겁니다. 네. 제가 저쪽이 이제 터널을 뚫는 위치입니다. 저기를 통해서 터널을 뚫어서 인대를 통과시켜서 새로운 고정을 하게 되죠. 아, 정말 의학의 세계는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대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남의 인대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뭐가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고 과장님은 어떤 수술법을 추천하세요? 먼저 이제 자가건과 타가건으로 저희가 인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인대 자가건, 네. 남의 인대 타가건. 그리고 이제 자가건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면역 반응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인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인대를 뗐기 때문에 인대를 네. 뗀 위치에 통증 또는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타가건은 나의 것이 아니고 네. 남의 걸 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면역 반응 또는 감염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시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제 인대를 딴 데서 뗀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기능 저하, 환자분 본인의 기능 저하는 적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저는 보통 환자분들과 수술 전에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네. 결정을 하게 되는데 모든 분들이 자가건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술하기 전에 인대 길이를 재었을 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인대가 짧기 때문에 네. 타가건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상의를 통해서 몸 상태도 보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 그럼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무조건 재건술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봉합술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대 수술의 시작은 봉합이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꼬매주면 되니까요. 네. 하지만 예전에 영국에서 가장 먼저 1897년 정도 영국에서 먼저 봉합술이 있었고요. 야, 이 시술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가장 먼저 기술된 게 영국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경우에 이제 이게 장기적 출시 결과가 보고가 됐는데 봉합술의 결과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아. 나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말한 재건술이죠. 재건술은 결과가 좋았고 그로 인해서 1980년대 정도부터는 재건술이 십자인대 전방 완전 파열에서는 제일 좋은 치료법으로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이거 말씀하시는데 그 많은 학식과 경험이 묻어납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나요? 여러 환자분들 중에서 몇 분 계신데요. 네. 처음에 저한테 외래 진료를 보러 오셔가지고 제가 진료를 보고 MRI를 찍읍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아주 저명했기 때문이죠. 오. 외래를 보다가 나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환자가 안 계셔서 보니까 가셨더라고요. 왜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는데 3주 정도 뒤에 네.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고 돌다가 다시 오셨죠. 왜 그렇게 돌다 다시 오셨대요? 제가 사실 그런 구체적인 개인적인 사항까지 여쭤볼 수 없었지만 네. 아무래도 병원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결국 처음 병원으로 오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염증이 잘 빠진 상태에서 관절 범위가 회복되어서 수술을 시행했고요. 환자분은 굉장히 빠르게 재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거 은근슬쩍 살짝 그 자랑이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 다녀봤더니 어차피 나한테 오더라. 물론 그렇진 않지만 자랑을 조금은 보태봤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요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오고 싶은 만큼 신뢰도가 쌓일 것 같아요. 들었는데 믿음이 갑니다. 근데 아까 염증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수술하는데 염증 관리가 중요한가 봐요? 맞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오해하시고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수술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내일 수술하면 안 됩니까? 이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수술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피가 많이 고여 있죠. 그런 상황은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수술하고 나면은 재활 기간이 매우 길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술하기 전에는 빨리 하지만 재활 기간이 길어서 강직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네. 굳어버리죠. 여기서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오히려 약 4주 전으로 환자분의 염증이 가라앉는 시간이 지나고 관절 운동이 다 회복한 뒤에
수술을 한다면 재활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주치의와의 상의를 통해서 정확한 이제 언제 수술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수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술이 잘 되면 완전히 원래 내 무릎으로 돌아오나요? 운동 막 격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보고 결과인데요. 십자인대 재건술은 현재까지 한 95% 정도의 수술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고요. 네. 수술 전에랑 이제 운동하시던 분의 경우 한 80%까지는 수술 후에 운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전체 60% 정도는 수술하기 전 정도의 네. 그런 스포츠로 복귀할 수 있고요. 한 40% 정도는 아주 격렬한 우리가 컴페티션이라고 하죠. 네. 경쟁적인 스포츠로 복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 레저 활동 정도의 스포츠로는 한 80% 이상 복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다고 봐도 되네요. 네, 요즘은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네.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다기보다는 빠른 재활을 통해서 레저 활동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귀를 하려면 재활을 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재활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좀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다. 수술은 사실 의사가 하는 영역이라고 네. 생각하지만 재활은 의사와 환자가 함께 그리고 물리치료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해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에 좀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면은 수술을 괜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여러 가지 기간을 지켜서 환자분들과 상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수술할 때 십자인대만 단독으로 다치는 경우는 최근에 많이 드뭅니다. 아, 50%, 십자인대 다칠 그렇죠. 정도면 다른 데도 조금씩 맞습니다. 다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나눠서 환자분들께 제가 안내문을 직접 전달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 재활 기간을 조금씩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요즘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무릎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건튜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무릎 건강하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과장님께서 직접 수술하셨던 환자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들을 모아봤는데요. 제가 대본을 미리 봤는데 정말 악조건 속에서 단연간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로 수술을 하셨구나.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야, 이 친구는 군인이네요. 저는요, 군 생활하다 다친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20살 군인인데 전역이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네요. 아이고, 훈련 중 다친 부위를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회전 불안정성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냥 전방 십자인대만 해도 심각한데 회전 불안정성까지 더해진 상황이면 수술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환자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군인이었고 훈련 도중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당시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참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외래로 왔을 때는 인대 손상과 더불어서 연골판 손상이 있었고요. 야. 이 전방 십자인대가 너무 오랫동안 파열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회전 불안정성이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회전 불안정성을 심하게 호소하진 않지만 네. 이 환자분의 경우는 본인이 가장 힘든 거는 무릎이 돈다. 자기가 걸어 다닐 때 무릎이 자꾸 돌아서 어긋나는 느낌이 난다. 이래서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동시에 수술을 두 개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은 전방 십자인대가 회전 불안정성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전방 십자인대만 해도 대부분의 회전 불안정성은 잡힙니다. 네.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그 회전 불안정성 정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제가 전방 십자인대 외에 전 외측인대라고 합니다. 전 외측인대 재건술을 함께 시행해서 이 환자분의 회전 불안정성을 잘 잡아드렸고 현재까지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해도 예후가 괜찮은가요? 예후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모든 의사 선생님들끼리 정형외과에서 이게 전 외측인대를 재건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네.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재건술이 심한 회전 불안정성 또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국한에서 이 수술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이분은 축구광이신가 봐요. 50대 남성이신데 확실히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 남성분들이 다치시는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 전방, 특히 수술 건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성분들의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면서 네. 한 8년 정도 기간을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69% 이상 상승해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그 사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수술 후에 목발이나 비체중 부하 보행을 잘 따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회복이 잘 됐나요? 이분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왜요? 환자분들께
보통 수술을 하고 제가 안내문을 드려서 네. 이런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이분은 워낙 근육이 좋았어요. 근육이 좋고 축구 이제 항상 윙을 자기가 뛴다. 네. 나는 빨리 나와서 축구를 하러 가겠다. 이런 분이셔서 제가 굉장히 잘 이제 워워를 이제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수술하고 재활을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환자분께 이제 빠른 재활을 해드리겠다 해서 빨리 재활을 했는데 환자분이 통증이 없어지고 바로 걸어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는 목발 없이 가셨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제 목발을 좀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께서 이제 제 말을 잘 이제 이해를 안 하셨던 건지 약간 자존심. 예.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출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만 네. 잘 나와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분입니다. 제 주변에도 야, 너 그 술 마셔도 돼? 아, 괜찮아.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예, 다시 병원 가더라고요. 네, 오늘 건강튜브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어떠셨나요? 제가 십자인대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평소에도 흥미가 있는 분야라서 환자분들에게 집중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방송이 너무 어렵지 않게 나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야, 우리 건튜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주저하지 마시고 미래병원의 자랑, 우리 정형외과 김상효 과장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